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바웃 타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팀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간여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좌충우돌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3월달 영화로 뽑아주신 영화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또 잘 어울리잖아요. 사실 뭐 시국이 좀 그렇지만 영국 영화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지금 보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339만을 기록을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국에서보다도 한국이 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재개봉을 했는데 2018년도, 2020년도 그래서 두 번의 재개봉을 했던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재개봉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각본과 러브 액츄얼리를 감독한 리차드 커티스 작품이고요. 도널드 글리슨, 레이첼 맥아담스, 빌 나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자, 어바웃 타임 호, 프로, 애매 나눠보도록 할까요? 호이긴 한데, 네. 애매 쪽에 가깝습니다. 호인데 애매 쪽에 가깝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이들 좋아하시는 작품인데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살지는. 아니, 뭐. 저는 극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극호인지, 애매인지, 브로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바웃 타임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시간을 되돌아갈 수 있다는 능력. 참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은 일이죠.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지금의 삶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과거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죠. 팀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선택을 번복하기도 하고 메리와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각인시킬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삶에 있어서 되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몰입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삶 자체가 너무 치트키 같은 삶이에요. 행복하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면서 다양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결혼식 장면처럼 결혼식이 참 행복한 날인데 그날 불어오는 비바람을 예상하지 못했듯이 언제 내가 새로 장만한 예쁜 옷이 이 비에 다 젖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영화는 뭔가 내가 원하는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팀의 인생은 그 폭풍을 피할 수 있고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영화의 그 상상력이라는 범주 내에서 볼 수 있게 되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되게 순탄한 삶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폭풍은 피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 비유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은 앞에서도 급작스럽게 다들 이별을 하게 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거나 그러는 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나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항상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특정한 그 분기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그때야 돼서야 이제 좀 충분히 이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물론 시간의 그 유한함과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시간을 여행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쓰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로서 본인의 삶으로서 남편으로서 되게 아버지로서 충실하게 살려고 했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냥 행복해 보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가 보여주는 그런 시간 여행과 그 치트키적인 삶이 부러운 영화. 네, 그리고 뭔가 지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이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옛날에 이제 이 영화를 완전 정주행했던 건 아닌데 케이블에서 해주거나 그러면 그냥 되게 예쁜 그림으로만 기억을 했던 영화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주행하고 나니까 제가 썩은 건지 마냥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레이첼 맥아담스 예쁘고 좋은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시간여행이 나오는 순간부터 판타지로 봐야죠. 영화적인 상상력 뭐 이런 걸로 다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삶이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고난에 부딪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눈 감았다가 뜨면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편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정크랑 이제 알고 지낸 지가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 오늘, 가장 비관적인 모습을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편이었어요. 예. 내가 이걸 보면서 희망을 느껴야 되나? 난 이렇게 남루하고 비참한데,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다크한, 로맨틱틱한 그런 영화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침부터 보기 싫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수많은 인연이라는 게 그 순간의 찰나에 사실 다 지나가고 막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자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기적인 능력입니까? 내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의 기회가 한 번이니까, 그래서 그냥 난 사람이네?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 많이 힘들었나봐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되게 현실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 자 여러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시간 여행. 네. 저는 이 영화를 10번 넘게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만큼 언젠가는 진짜 꼭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저희가 이제 영화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스케줄을 적어놓는 그 스케줄판에 보니까 2017년부터 제가 어바웃 타임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던 영화인데 이번에 뽑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게 돼서요.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저번 인셉션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안에서 인셉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인셉션을 당한 것처럼 관객이 느끼게 되는데 관객들이 체감을 이 영화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메인 소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랑과 행복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데요. 시간여행에서 잃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된 팀처럼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 안에 화가 많이 차 있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꼭 이 영화를 봅니다. 다시 한번 살면서 좀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나 봐요. 그게 남의 행복이지 내 행복입니까? 자기도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하에 갇혀있지 말고 좀 밖에 하늘도 보면서 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얼마 전에 따뜻한 햇빛에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네. 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러한 체감은 캐릭터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했던 도널 글리슨이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이 로맨스 주연에 의문이 들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팀이 사랑을 거듭하면 할수록 잘생겨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 또한 2013년도에 봤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멜로 영화들은 다른 배우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널 글리슨이 나왔을 때 레이첼 맥아담스 때문에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던 영화였는데 다 보고 나면은 주인공이 잘생겨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도 느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게 처음에는 찌질하게 생각이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되게 멋있게 끝나는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헉스 장군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헉스 장군이 되게 왜 이렇게 주연급인데 왜 여기서 조연급으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도널 글리슨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레이첼 맥아담스는 뭐 그냥 마냥 사랑스러우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매력적인 캐릭터는 빌 나이가 연기한 팀의 아빠 역할이었는데요. 늘 그렇듯 괴짜로만 보이는 빌 나이로 보이지만 팀보다도 먼저 시간여행을 경험한 캐릭터로 이제 자신의 이득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울리기는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표정을 읽고는 오늘이 그날인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버지의 헌신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빌 나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러브 액츄얼리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사랑스럽다. 서양권에 그 아버지와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코드들 이런 게 네. 동양인들한테는 되게 꿈 같죠. 예, 조금 이렇게 부러운 부분이죠.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요.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의 아버지들은 좀 더 묵직하게 이렇게 묵묵하게 계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서로 탁구하고서 막 환호하고 뭐 오늘 내가 처음 이겼다 이러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아까 정크가 말한 것처럼 대체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플롯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위기나 큰 사건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게 또 이 영화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시간여행에서 오는 피로도, 즉 타임 패러독스나 시간여행으로 이윤을 챙기려는 클리셰들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를 쓰는 요소들을 많이 배제하였는데 사전에 아버지의 고백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한 것이 어쩌면 참신한 영화의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당시의 클리셰들은 이 시간여행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윤을 취하고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사소한 데 쓰이고 있어요. 그 점에서 아무래도 정크 같은 경우는 그게 최근엔 또 많이 그런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소한 부분에 시간여행을 쓰는 영화가 이 영화가 유일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돈이나 뭐 경제적이나 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사랑, 자기의 대사 한마디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불편했어요. 네. 딸, 아들 성별 바뀌는 부분에서 사실 그 고민 한번 해보게 되지 않아요? 결국에 자기가 바꾼 그 과거 때문에 이제 딸이 아들로 바뀌었는데 그럼 다시 딸이 있는 시간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의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뭐 그런 생각도 저도 해보긴 했는데 애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키워온 것과 키워보지 않고 처음 본 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긴 하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냥 키워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애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났으니까. 갑자기 고추가 없었는데 고추가 있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그 아이는 또 불쌍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불쌍하긴 하죠. 네. 네. 또 왜 한국에서만 유독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뭔가 짐작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노래였습니다. 집안 파티 장면에서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타투에 All the things she say All the things you say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데이트했던 노래였고 그런 노래가 또 흘러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데 공감이 또 갔고 뒤에 나오는 게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보디가드의 OST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면서 정말 흔해 빠진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키스로 마무리 지으면서 나오는 그 노래가 굉장히 개그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메인 테마곡인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이 곡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흥에 또 민감해요. 그리고 노래에 되게 민감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공감대가 많이 가는 노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또 이런 점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결혼식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풍우가 치고 비를 쫄딱 맞은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였으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였으면은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무슨 날짜를 이렇게 잡았느냐. 친구들은 이런 날을 골라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내 웨딩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전화도 올 거고. 그리고 또 신부는 울고 있겠죠. 왜 이런 날을 골라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날에 울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타임슬립이 가능한 주인공이 이 날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날짜를 바꾸지 않았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자체로 좋은 거기도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상황이 변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미래에 후에 결혼할 때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내 지금 상태라면 분명히 화났을 거예요. 왜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 날에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가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젊었을 때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난 저렇게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았을 것 같아. 뭔가 이런 것들을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아직도 최고의 결혼식 중에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출, 내러티브, 캐릭터를 막론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레이첼 뮤가담스는 시간여행 타임슬립물을 3번이나 찍었어요. 뭐 이미지에 특화된 걸 수도 있고. 네, 이미지에 특화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미지가 시간이 생각나나?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영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트를 찍어서 그렇게 찍어서 이미지가 붙여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그 영화도 보면은 거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 조금 더 다크하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것도 시간여행이라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뭐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한마디 더 붙이면 마고로비도 나옵니다. 그쵸. 이 마고로비가 처음에 굉장히 또 역할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는 확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아버지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 말은 나중에 혹시나 제가 기회가 있으면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결혼식에서 계속 친구들이 베스트맨 역할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은 결혼식 때 그걸 꼭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축복을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나 둘과 있었던 사연 같은 걸 읽어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너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명히 우리나라 결혼식에서 그 할 시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했긴 했어요. 아내 쪽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말고. 몰라. 어쨌든, 네. 그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 인생에서 단 3 남자만 사랑했다. 요 멘트는, 맞아요. 뭐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뭔가 행사 있을 때 마이크 잡게 되면 좀 해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나는 2 여자만 사랑했다. 뭐 그런 내 거. 동생과 나의 어머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아버지는 또 이제 가족 구성원에서 빠지는 것 느낌이니까 또. 아빠 2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지. 두 여자입니다. 예.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 좀 내달라.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을 거다 하면서 정말 뭐 과거로 떠나잖아요. 아이의 모습에 팀과 아빠가 같이 이제 해변을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진짜 여기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저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네네.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식과 함께 보낸 세월로 뭔가 그걸 공감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그 아들과 그 아이의 아들은 좀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들이 카카오 페이지나 뭐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래요, 맞아요. 애기들이 한 8살?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기들 사진 되게 많이 올리세요. 맞아요. 근데 어느 그 순간부터 아기 사진을 안 올리기 네. 시작하거든요. 또 애들이 또 찍지 말라 그래 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 앞두고 이제 상견례 비슷하게 가족들이랑 인사할 때 제가 아드님한테 좀 약해요라고 레이첼 아담스가 얘기하니까 그런 건 비밀로 해라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어머니도 사실은 아들을 되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렇게 티를 안 내는 성격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는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지난 이후에도 외국 드라마나 외국에 있는 그냥 외국인들을 그냥 보면은 그냥 편하게 만났을 때나 헤어질 때도 뭐 부모님한테 뭐 사랑한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자기가 아낀다라는 거를 어쨌든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필을 잘 안 하는 그쵸. 스타일이니까 잘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애기가 잘 말 못 알아들 때는 되게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애가 자란 다음부터는 그걸 숨기시기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연출적인 면도 사실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편의점씬이 있거든요. 도널 글리슨 이제 팀이 처음에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는 카메라가 팀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알바생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하루 더 살아라. 한 번 더 살아라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살게 되잖아요. 그때는 알바의 얼굴을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때 알바의 얼굴이 딱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내용만으로 가는 영화가 아니라 연출도 동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식당 가면은 인사를 안 했었거든요. 네, 20대 네. 초반까지는.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는 제가 식당에 가면은 꼭 뭐 반찬 갖다 주시고 또 가셔가지고 또 밥 가져다 주시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계속 해요. 그 이유가 이 영화 때문이거든요. 기분이 좋으시라고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또 한번 자기 삶을 또 돌아보시고 힘내요.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어바웃 타임 감상편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 3.0 드립니다. 20대 때보다 0.5 정도 가량 떨어졌다는 거. 오늘 아침에 봤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나중에 30대 돼서 한번 꼭 다시 보시길 바래요. 나 30대인데? 왜 이래? 다르게 볼 수 거야? 있는 거니까. 네. 모르겠어요. 50대면 또 모를까? 아직까지는 나는. 어쨌든,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 너무 이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은 쓰기 나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 4.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5점 만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뺐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을 빼고 이 영화가 사실 뭐 상을 많이 받았다거나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적으로 뭐 이게 뭐 좋은 영화다 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좋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좋은 영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얘기해주는 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게 뭐 상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남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제가 좋으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싫은 멘트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여행 젠장할.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간 여행하면 뭐 할 거야? 나는 내가 시간여행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게 대물림 된다고 해도 난 안 알려줄 거야. 평생 모르고 살아라. 캐릭터가 확실하구만. 이게 알아도 난 쓰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